김탄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사람들 사이를 힘겹게 비집고 있는 스포츠 바이크 한 대였다. 사람들의 걷는 속도가 마영식의 스포츠 바이크 속도보다 빨랐다. 아찔해진 김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는 듯 보였다. 순행 4기통 998cc 슈퍼차저 엔진 장착한 무려 300마력의 출력을 뿜어내는 카본 재질과 크롬 도구 및 마치 외계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바디를 가진 마영식의 바이크가 엄청난 굉음을 내며 느릿느릿 기어오고 있었다. 먹자골목 사람들이 모두 바이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탄의 눈엔 그 사람들이 모두 바이크를 탄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김탄은 자신이 그 바이크를 탄 사람도 아닌데 얼굴이 빨개졌다. 그에 반해 그 멋진 바이크의 라이더는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다. 당당함과 자연스러움을 넘어 폼과 어세가 가득한 자세였다. 김탄은 솔직히 창피했다. 사람들이 많이 걷는 이 골목을 바이크를 타고 오는 민폐를 범하는 마영식에게 김탄은 그런 마영식이 자신의 친구인 게 창피했다. 아무리 친한 절친이라도 이 순간만큼은 그랬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김탄의 얼굴은 빨갛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화단 위에 쭈그려 앉아있던 김탄은 그대로 등을 돌렸다. 영식이 자신을 몰라보고 그냥 지나치기 바라는 마음이 컸다. 그러나 엔진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빠락빠락빠락빵. 요란한 경적 소리에 김탄의 몸이 움찔거렸다. 김탄은 분명 자신을 부르는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빠락빠락 휘둘려 삐빵.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요란한 경적이 울렸다. 분명 마영식이 김탄에게 돌아보라고 울린 경적 소리였다. 마영식은 김탄을 알아본 게 확실하다. 그걸 알아챈 김탄의 자세는 경직을 넘어 무리되었다. 삐뿅뿅뿅 휘. 이상한 경적 소리와 함께 김탄 옆으로 영식의 바이크가 바싹 붙어 정차했다. 김탄은 곁눈으로 그걸 보고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레이싱 게임에 집중하는 척했다. 갑자기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다. 김탄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바이크 레이싱 선수들이 쓰는 헬멧 넘버원. 헬멧 쉴드 위로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가 김탄의 눈에 확 들어왔다. 영식이 이번에 새로 바꾼 걸로 보였다. 헬멧 아래로 타이트한 가죽 점퍼와 너무 꽉 끼는 가죽 바지. 오늘따라 유별나게 보였다. 김탄이 자신이 그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민망함에 얼굴을 붉혔다. 그때 마영식이 헬멧에 쉴드를 올리고는 투덜거렸다. 야, 이 새끼야. 형이 그렇게 불렀는데 뒤도 안 돌아보냐? 아, 그랬어? 미안, 게임에 빠져서 못 들었어. 그래. 응. 김탄의 스마트폰은 슬쩍 본 마영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게임 삼매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을 마영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영식 또한 게임을 좋아하는 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그가 헬멧을 벗기 시작했다. 프로들이 쓰는 헬멧이라 잘 벗겨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마영식.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김탄은 그의 얼굴 근육이 딸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냥 낙낙한 헬멧을 써도 좋은데 왜 꼭 저렇게 티내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던 김탄은 민망한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나 이 상황을 보며 비웃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 다행히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 뽁! 소리와 함께 헬멧이 벗겨졌다. 영식은 눌린 머리칼을 손으로 빗어 세웠다. 만족할 때까지 한참을 머리를 매만지던 영식은 비로소 탄을 보고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죽었을 때 어땠냐? 야, 엑스발 대박이다. 죽다 살아 돌아오다니 김탄. 영식의 목소리는 원래 큰 편이다. 지금도 그랬다. 흥분해서 말할 땐 온 세상이 울릴 것만 같은 큰 소리였다. 지금 그가 그랬다. 영식의 강력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김탄의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졌다. 주목받기 싫어하는 소심하고 부끄러운 많은 김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고역이었다. 그가 재빨리 화단에서 내려 영식의 팔을 잡아 끌었다. 빨리 다른 데로 가자, 형. 나 배고파, 빨리. 그래. 잠깐만 기다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영식은 우쭐 대는 동작으로 바이크를 끌고 가로등 밑으로 갔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바이크 도난 방지 자물쇠를 꺼내 바이크 바퀴와 가로등을 결속시켰다. 김탄이 그런 영식을 보며 생각했다. 새로 산 바이크가 엄청 비싼 거라더니 그래서 저러는 건가? 김탄은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계속 보고 있자니 영식이 조금 추레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갑자기 김탄에게 헤드락이 걸려왔다. 영식이 탄에게 자주 하는 행동이다. 영식의 겨드랑이에 낀 김탄이 짜증난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마주친 김탄에게 마영식이 씩 웃으며 소리쳤다. 고맙다. 탄아. 살아 돌아와줘서 형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어휴, 형은 걸어서 5분 거리를 저걸 타고 오냐? 참, 어차피 묶어둘 거면서. 갑자기 마영식이 기분 나쁘다는 듯 발끈했다. 야, 이 새끼야. 형의 바이크 사랑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말이야. 남자의 생명은 가오인 거 몰라?
5분을 이동해도 최대한 멋있게 쏨물을 마셔도 천연 안반수를 먹는 것처럼. 내가 아직 그걸 몰라서 여자가 없는 거잖아. 너 모쏠이잖아. 영식의 말에 탄의 가슴에 화살이 꽂혔다. 하나가 아닌 수백 발 같았다. 그렇다. 김탄은 태어나서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모태솔로였다. 반면에 마영식은 수많은 여자가 따랐던 화려한 전적을 가진 인기남이었다. 물론 지금도 여자친구가 있다. 영식은 사춘기 이후로 단 하루도 여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다. 헤어지면 보통 공백기를 가지지 않는가? 마영식에겐 그런 공백이 없었다. 즉 문어발 다리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김탄은 그런 마영식을 이해가 가질 않았다. 마영식은 174cm 정도 되는 고만고만한 키,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아마 중상 정도? 그럼 부모님이 부자인가? 아니었다. 물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여기까지가 마영식의 남자친구로서의 스펙이다. 김탄은 마영식과 비슷한 키의 마영식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 학벌도 비슷했고 돈이 없는 것도 비슷했다. 그런데 왜? 나는 모쏠이지? 진짜 가오가 없어서 그런 건가? 김탄은 영식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대로 폼이 제대로 없으니 여자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눈이 반짝였다. 죽음 직전에도 느낀 한 가지, 연애를 못해본 것이 아니었다. 지금 김탄은 다시 태어난 기점으로 그 한을 풀고 싶었다. 그래서 팔랑귀가 되었다. 그래? 정말이야? 가오가 있으면 여친 생겨? 그렇다니까. 여자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진실한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돈 많은 남자들은 돈 주고 여자를 사지. 그럼 그 여자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여자들의 진심은 멋진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멋있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돈을 가져다 주거든. 왜냐고? 여자들은 진짜 사랑하면 전부 다 주니까. 그래서 남자는 멋있어야 하는 거야. 마영식의 연애학계로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 나도 형 따라하면 여친 생길 수 있는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 이 형을 보고도 모르겠냐? 내가 날 딱 반만큼만이라도 따라해봐. 아주 그냥 여자가 줄을 설 거다. 줄을. 정말이야? 형, 마영식은 김탄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멋있는 척 짝 다리를 짚고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보고 있어도 쥐가 날 듯한 어색한 자세로 자신이 온 곳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까 전에 내 MR을 타고 올 때 여자들이 날 막 쳐다보는 거 못 봤어? 이 치명적 가오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10다리도 걸칠 수 있어. 사실 3다리도 걸친 적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해. 너도 알잖아. 지금은 내겐 순정이가 있으니까. 그랬나? 아닌 것 같았는데. 뭐래냐? 여친도 없는 자식이. 탄은 그대로 풀이 죽었다. 영식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진짜 여친이 없었으니까? 증거가 확실하니까? 솔직히 바이크를 타고 오던 영식의 모습은 탄에게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부끄러운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여자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니 믿을 수도 없었고 인정하기도 싫었다. 김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여자들은 태생부터 다른 존재들이야? 남자 눈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 눈에 보이는 남자는 다르단 건가? 탄의 깊은 생각을 깨뜨리는 듯 영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그렇게 시무룩해. 여자는 단순하니까 걱정 마. 형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여친 생겨. 자식아, 술이나 한잔하자. 죽다 살아온 기념으로 내가 쏠게. 탄은 짠돌이 영식이 형이 한턱 쏜다는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다시 밝아진 탄이 말했다. 그럼 소 먹으러 갈까? 형, 삼겹살 처먹어. 자식아, 나 이번에 바이크 새로 사서 좀 쫄려. 미안하다. 다음에 크게 쏠게. 아니야, 형. 괜히 소고기 얘기 꺼냈네. 그냥 한 말이야. 영식은 미안해하는 탄의 어깨에 팔을 턱 둘렀다. 가자. 삼겹살 배 터지게 먹자. 형이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 키도 비슷하고 특별히 잘난 건 없지만 우정이 넘치는 두 사람, 김탄과 마영식. 그 둘은 서로 사이좋게 삼겹살집을 찾으러 길을 나섰다. 스마트폰으로 웹에서 맛집 정보를 검색하며 웃고 떠들면서 드디어 찾은 맛없는 집. 상호와 달리 맛없는 집은 그 일대 삼겹살로 유명한 맛집이었다. 마영식과 김탄은 그 맛없는 집으로 들어갔다. 삼겹살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는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다. 오성통신 서버룸 한 구석에서 나체국가 오강심은 은비사가 말한 괴물을 찾기 위해 통신으로 이루어진 웹세상을 구현하는 기지국을 통해 작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은비사가 말한 괴물의 신호를 포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은비칼은 허겁지겁 서버룸으로 달려왔다. 운동신경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왔는지 헝클어진 머리칼과 헐떡이는 숨이 말해주고 있었다. 전산실 출입문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박함이 가득했다. 조금 진정한 은비칼이 카드키를 잠금 장치에 가져다 대자 출입문 잠금이 해제되었다.
그가 문을 벌컥 열고 소리부터 질렀다. 신호가 잡혔다고요. 갑자기 들린 우렁찬 고함 소리에 나채국이 깜짝 놀라 마시고 있던 커피를 쏟았다. 아우, 씨. 그가 짜증과 성질을 내며 옷에 묻은 커피를 닦아냈다. 어느새 오강심과 나채국 옆으로 온 은비칼이 그 둘을 쳐다보자 나채국 대신 오강심이 보고를 시작했다. 네, 실장님, 시스템이 통했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잡히기 시작해서 실장님을 호출한 겁니다. 그래요? 신호가 잡히는 장소는 어딥니까? 은비칼의 질문에 오강심은 대답하지 않고 대신 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